당뇨 진단을 받고 난 뒤 과일 접시가 무서워진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마음 편히 드시던 과일인데 이제는 이 한 조각 때문에 또 혈당이 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부터 드시죠. 잠깐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첫째, 과일을 먹기 전보다 먹고 난 뒤가 더 불안하신가요? 둘째, 당뇨인데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 검색창에 여러 번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셋째, 의사 말이 무서워서 아예 과일을 끊어본 적도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라도 맞는 것 같아요 하셨다면 이 영상이 딱 지금의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내용입니다. 의학적으로 당뇨병은 혈당이 높게 오래 유지되어 혈관과 신경, 장기가 서서히 손상되는 병입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무섭죠. 많은 연구에서 당뇨병을 가진 분들은 병 자체보다 합병증으로 더 큰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눈, 신장, 심장, 발, 어느 한 곳만 아픈 게 아니라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밥은 줄이라고 하고 간식은 끊으라고 하고 과일까지 조심하라니. 그럼 대체 나는 뭘 먹고 살아야 하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당이라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설탕을 물에 타서 마시면 혈당이 뾰족하게 확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섬유질이 든 과일을 통째로 꼭꼭 씹어 먹으면 단기 천천히 흡수되며 혈당 그래프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마치 차가 한 번에 고속도로로 몰려 들어갈 때와 신호등과 차선을 나눠 조금씩 분산되어 들어갈 때의 차이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달지 않고 이거는 괜찮겠지? 싶은 과일인데도 혈당이 쑥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꽤 달게 느껴지는 과일인데도 적절한 양과 타이밍을 지키면 상대적으로 혈당에 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도,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갈립니다. 당뇨 환자는 과일을 거의 먹지 말게 해야 한다는 쪽과 과일은 좋은 영양소의 중요한 공급원이라 종류와 양, 시간만 잘 조절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쪽이 있죠. 저는 여러분처럼 50대, 60대 이후에 당뇨 진단을 받고 당황해하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매일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끊는 식단은 오래 못 간다. 대신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작은 루틴이 사람을 살린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은 뒤 과일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선생님, 과일만 보면 죄책감이 들어요. 괜히 이게 먹었다가 합병증 오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이분은 식사 후에도 너무 허기지고 밤에는 입이 심심해 과자를 조금씩 집어먹게 되셨습니다. 과일을 막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간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혈당은 또다시 들쭉날쭉, 자신감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것이 바로 7일 과일 루틴 테스트였습니다. 선생님, 과일을 끊는 게 아니라 이 과일 한 가지만 정해서 7일 동안 정해진 시간과 양으로만 드셔보실래요? 처음엔 너무 불안해하시던 그분이 7일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아무 기준 없이 먹었던 제가 무서웠던 거네요. 여러분도 비슷한 두려움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정말 과일 한 조각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과일을 평생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앞으로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눈과 심장, 신장 건강을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약이 아닌 여러분의 식탁 위 한 조각 과일로 시작하는
7일 루틴을 함께 설계해 볼 거예요.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과일을 고르는지, 몇 조각까지가 안전선인지, 많은 분들이 중간에 망치는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도 과일이 두렵다 느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만의 7일 과일 혈당 루틴 설계도를 손에 쥐고 계실 거예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숨은 당뇨 과일 정말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그 과일이 뭔데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과일을 두 부류로 나눠봅니다. 첫째, 절대 안 될 것 같은 과일. 둘째,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은 과일. 그런데 막상 혈당계를 들이대 보면 여러분의 기준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과학적 사실이 있어요. 당뇨병이 있든 없든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대부분은 결국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바뀌어 혈액 속을 돌게 됩니다. 흰빵, 밥, 과자, 과일. 모양은 모두 다르지만 최종 목적지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은 천연이라 괜찮다라는 말도, 과일은 당뇨에 다 나쁘다라는 말도 둘 다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의학적으로는 당 지수, GI와 당부하, GL라는 개념을 씁니다.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있는지 함께 보는 지표죠. 여기서 놀라운 건 우리가 흔히 달아 보여서 위험할 것 같다고 느끼는 과일 중에도 당지수가 낮은 경우가 있고 반대로 덜 달아서 안전하겠지 했던 과일이 훨씬 더 빨리 혈당을 튀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적당한 양의 베리류, 껍질째 먹는 사과나 배처럼 섬유질이 많은 과일들은 같은 양의 단맛을 느껴도 혈당 상승 곡선이 비교적 완만한 편에 속합니다. 반대로 아주 익어서 과숙 상태가 된 과일 혹은 즙으로 짜서 섬유질이 거의 사라진 과일 주스는 입에는 부담이 적게 느껴져도 혈당은 훨씬 빨리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요? 이 질문 너무 당연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과일에 대한 태도는 꽤 다릅니다. 이왕이면 그냥 먹지 말라고 하자. 복잡하게 설명해도 잘 안 지켜진다는 쪽도 있고, 스트레스와 우울도 혈당에 영향을 주니 좋아하는 과일을 완전히 빼기보단 똑똑하게 조절해보자는 쪽도 있어요. 저는 두 극단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과일 이름을 막 나열하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식으로만 끝내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이 어떤 과일을 만나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시는 게 목표입니다. 색깔, 섬유질, 당도, 먹는 형태, 양과 시간. 이 중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위험 신호인지 하나씩 짚어볼 거예요.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또 하나 물어볼까요? 나는 과일을 고를 때 혈당이 아니라 입맛만 보고 결정하지는 않았나? 이 질문에 솔직하게 그렇다고 답할수록 오늘 영상이 더 많이 도움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당은 무엇을 먹었는지, 못지않게 언제, 어떤 순서로 먹었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밥보다 먼저 과일을 먹었는지, 밥을 다 먹고 디저트로 먹었는지, 간식으로 단독으로 먹었는지에 따라 같은 과일, 같은 양이어도 혈당 그래프가 완전히 다르게 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 7일 루틴의 핵심은 이 과일이 좋다더라 하는 정보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과 혈당계가 직접 이 조합은 내게 맞는구나 하고 말해주도록 실험하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저는 진료실에서 오래 지켜본 끝에 7일 테스트용으로 적합하다고 느낀 과일 한 가지를 예시로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일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일 거예요. 이 과일은 정말 내 몸에도 괜찮을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에게 좋았던 경험담을 내가 그대로 믿고 있는 걸까?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왜 달지 않은데도 혈당이 오르는 과일이 있는지, 당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진짜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또 필요한 내용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순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달지도 않은 과일만 골라 먹었어요. 그런데 왜 혈당이 이렇게 올라요? 입에서 느끼는 단맛과 몸에서 측정되는 혈당 반응은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혀에는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있지만 이 수용체가 감지하는 건 단맛의 강도일 뿐, 그 뒤에 숨어 있는 당의 종류, 섬유질, 다른 영양소들의 조합까지 모두 알아내진 못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분자가 길게 연결되어 있으면 잘게 자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이걸 우리는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부르죠. 흰빵처럼 이미 잘게 잘려있는 탄수화물은 씹고 소화하는 동안 금방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반면 통곡물이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잘게 자르는 과정이 길어서 혈액 속으로 당이 천천히 들어오게 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의 종류, 섬유질의 양, 물의 비율, 씨와 껍질이 얼마나 함께 들어오는지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겉보기엔 덜 달다고 느껴져도 실제로는 섬유질이 적고 물이 적은 과일은 혈당을 생각보다 더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장면이 있어요. 과일을 먹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바빠서 밥을 거르고 과일만 몇 개 집어 먹었어요. 점심은 대충 먹고 오후에 배가 고파서 과일을 왕창 먹었어요. 밤에 입이 심심해서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먹었어요. 배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과일만 단독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은 그걸 더 빠르게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려고 합니다. 이때 혈당은 완만한 언덕이 아니라 짧고 가파른 계단처럼 확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죠. 여기서 살짝 놀라운 사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한 연구들에서 같은 과일이라도 식사 직후 디저트로 먹었을 때와 아침 공복에 단독으로 먹었을 때 혈당 반응이 최대 2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됩니다. 똑같은 과일인데도 말이죠. 의사들 중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냥 공복에는 과일을 되도록 피하자라고 단순하게 지침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식사 내용과 전체 탄수화물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밥량을 조금 줄이고 대신 섬유질 많은 과일을 식사와 함께 적당량 더하는 식이죠.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현실적이고 덜 스트레스를 줄 것 같으신가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입이 아닌 혈당계로 과일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혈당계를 가장 똑똑하게 사용하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만들 7일 루틴이에요. 앞으로 영상 뒷부분에서 아침, 점심, 저녁 중 과일을 넣기에 가장 무난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어떻게 재서 비교하면 좋은지, 달지 않은데도 유난히 혈당을 올리는 나만의 블랙리스트 과일을 찾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 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과일을 먹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양을 정하고 계신가요? 그냥 접시에 담긴 만큼, 눈대중으로 반 개 정도, 아니면 배부르지 않을 만큼. 이 질문에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과일을 혈당 관리의 도구가 아니라 기분 전환용 간식으로만 쓰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고 달콤한 한 조각이 어떻게 눈 신장발을 위협하는 합병증의 그림자로 이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부터 더 똑똑하게 먹어야 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크게 무서운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실명, 투석, 심근경색, 뇌졸중, 발절단.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무서운 결과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한 번의 과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좀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합병증의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 조용한 데서 출발합니다. 혈관 안쪽 벽이 조금씩 손상되고 신장의 작은 필터들이 서서히 망가지고 눈으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보통 수년, 어떤 때는 10년 넘게 천천히 쌓이면서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폭이 클수록 혈관과 신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항상 말하죠. 숫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혈당의 패턴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패턴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점심 식사에 밥 한 숟가락, 저녁 간식으로 고른 과자 한 봉지, 그리고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밤에 먹은 과일 몇 조각. 이 하나하나가 합쳐져 여러분의 혈당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결국 합병증이라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요? 그냥 과일 몇 조각 먹었을 뿐인데요. 맞습니다. 과일 몇 조각이 큰 잘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일이 언제, 어떤 식으로 반복해서 들어왔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분은 저녁 식사를 꽤 늦게 8시쯤 하십니다. 밥도 적당히 줄이고 반찬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식사가 끝난 뒤 습관처럼 디저트라며 과일을 넉넉하게 드십니다. 처음에는 과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잠들기 전까지 혈당이 높은 상태로 길게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이 패턴이 매일 반복되면 밤새 혈관은 쉴 틈 없이 높은 혈당에 노출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아침 식사 직후에 적당한 양의 과일을 추가로 드시되 야식과 밤 과일은 철저하게 끊어보셨습니다. 둘 다 과일을 먹었지만 몇 달 뒤 혈당 기록과 건강검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의견이 갈립니다. 무조건 엄격하게 막아서 혈당을 최저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과 너무 엄격하게 막으면 지쳐서 포기해버릴 수 있으니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자는 쪽이 있죠. 저는 여러분과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두려움만 주는 엄격함보다 작은 성공을 반복할 수 있는 규칙을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나는 지금 나를 겁주기만 하는 식단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평생 이어갈 수 있는 식단을 만들고 있나요? 과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합병증의 그림자는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 밤 늦게 공복에 먹는 습관, 혈당을 재보지도 않고 괜찮겠지 하는 습관에서 슬며시 자라납니다. 반대로 이 습관들 몇 가지만 바꿔도 혈당 그래프는 훨씬 안정적으로, 합병증 위험은 훨씬 천천히 혹은 아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 7일 과일 루틴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무서운 합병증을 막는다고 해서 인생에서 과일의 즐거움까지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혈당을 도와주는 도구로 다시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7일 동안 사용할 예시 과일은 어떻게 고를지, 하루 중 어떤 시간대에 넣어야 가장 무난한지, 첫 1, 2일 동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당 그래프와 10년 뒤의 눈, 신장, 심장을 위해 나는 오늘 과일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마음만 잠시 품어보실까요? 그 마음이 있다면 벌써 7일 루틴의 절반은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해지시죠? 선생님이 말하는 그 7일 테스트용 과일 도대체 뭐예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과일은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한 기적의 과일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 연구와 진료 경험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혈당 부담이 덜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과일을 실제 환자분들과 7일 테스트용으로 자주 사용해 본 예시일 뿐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껍질째 씹어 먹는 작은 크기의 사과입니다. 너무 달지 않은 품종, 그리고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중간 크기 정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사과는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소장에서 단기 흡수되는 속도를 조금 늦춰줘서 밥이나 설탕처럼 혈당을 확 치솟게 하기보다는 비교적 완만한 곡선을 그리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C, 각종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혈관 안쪽 벽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같은 사과라도 껍질을 깎아버리고 얇게 썰어 먹는 경우와 껍질째, 통째로 천천히 씹어 먹는 경우의 혈당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보고들이 있다는 겁니다. 껍질 쪽에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더 몰려있기 때문에 껍질을 모두 벗겨버리면 이 장점이 줄어드는 거죠. 의사들 사이에서도 사과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과일은 과일이다. 탄수화물인데 줄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쪽이 있고, 적당한 크기의 사과 한 개를 식사와 함께 혹은 직후에 나눠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 사이에서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드리려 해요. 우리가 7일 동안 시험해 볼 기본 기준은 이렇습니다. 너무 큰 사과보다는 손바닥에 들어오는 중간 크기, 껍질은 가능하면 깨끗이 씻어 껍질째 섭취, 주스나 스무디가 아니라 통째로 꼭꼭 씹어 먹기,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실까요? 나는 과일을 먹을 때 씹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대부분은 1절 2분도 안 걸려 과일 한 개를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천천히 오래 씹을수록 위와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만큼 혈당도 조금 더 부드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혹시 나는 사과가 체질에 안 맞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사과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잦아지기도 해요. 이럴 때는 사과와 비슷한 원리를 가진 다른 과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충분하고 너무 과숙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통째로 씹어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면 여러분만의 7일 테스트용 과일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과일 이름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섬유질이 많고 너무 달지 않고 주스가 아닌 통과일, 그리고 양이 눈에 보이게 관리 가능한가? 이 기준을 몸에 익히는 겁니다. 잠시 후 섹션에서 우리는 이 사과 혹은 여러분이 고른 비슷한 특성의 과일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중 어디에, 어느 정도를 어떤 순서로 넣을지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과일을 눈대중으로 먹지 않았나? 이 질문에 맞아요 라고 느끼신다면 7일 루틴이 여러분의 혈당뿐 아니라 습관 전체를 재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일 동안 어떻게 과일을 배치할지 하루 시간표를 같이 그려볼게요. 혈당 관리는 결국 언제, 어떤 순서로 얼마나 먹느냐의 싸움입니다. 먼저 기본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과일은 웬만하면 공복에 단독으로 먹지 않는다. 가능하면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소량으로 나누어 먹는다. 밤 9시 이후, 특히 잠자기 전 과일은 최대한 피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많은 분들의 혈당 그래프가 훨씬 덜 출렁이는 것을 진료실에서 자주 봅니다. 예시로 하루를 이렇게 나눠볼까요? 아침, 기상 후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후 아침 식사, 점심, 규칙적인 시간에 가능한 한 비슷한 양의 식사, 저녁, 취침 3-4시간 전까지 마무리, 간식, 필요하다면 오전 오후 중 한 번 정도 이때 사과 한 개를 기준으로 7일 루틴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1안, 아침 식사 플러스 사과 한엄 2개, 밥과 반찬을 드신 후
사과 12개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나머지 12개는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는 방식입니다. 2안 점심 식사 플러스 사과 12개, 오후 간식 12개, 점심 식사 후 과일 12개, 오후 3, 4시 사이 허기가 느껴질 때 나머지 12개 섭취.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과일 1개를 하루에 나눠 먹으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지만 혈당 입장에서는 한 번에 많이 들어오느냐, 여러 번 나눠 들어오느냐가 혈관에 가는 부담을 크게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의견이 나뉩니다. 어차피 먹을 거라면 한 번에 먹고 끝내는 게 낫다는 주장과 당 섭취를 여러 번 쪼개서 피크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는 주장이 있죠. 혈당 변동성과 합병증의 상관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두 번째 의견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더 관리하기 쉬울 것 같으신가요? 하루에 한 번 과일 파티를 하듯 몰아서 드시는 패턴과 하루에 2번, 3번 나누어 조용히 들어가게 하는 패턴 중에서 말입니다. 7일 루틴 동안은 이렇게 해볼 것을 제안드려요. 1런, 2일 차, 아침 식사 후 12개, 오후 간식으로 1출개, 3면 4일 차. 본인 생활 패턴에 맞춰 아침 플러스 점심, 조합이나 점심 수호 후 조합으로 조정, 5배 첸 7일 차. 몸의 반응을 보며 가장 편안했던 시간대를 유지.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사과 1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늦은 밤, 공복에 추가로 과일을 더 먹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 정도면 해볼 만하겠다고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마음속으로 내 하루 시간표에 과일을 어디에 넣을지 잠깐 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잠시 영상 멈추고 좋아요와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당뇨로 고민하는 다른 분들께도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괜찮더라 는 경험이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1, 2일체에 나타나는 몸의 첫 반응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건 정상 적응 반응인지 위험 신호인지 구분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일 루틴을 시작하고 첫 이틀은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몸에 들어오면 몸도 마음도 혈당도 잠시 어색해 하거든요. 먼저 알아둘 과학적 사실 하나. 식단이나 간식 패턴이 바뀌면 인슐린 분비와 혈당 조절 시스템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데 보통 며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혈당이 약간 들쭉날쭉할 수 있고 배고픔 느낌이나 포만감의 타이밍도 달라질 수 있어요. 2일체는 이런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아침 식사 후 사과 12개를 먹었을 때 평소보다 배가 더 든든한지 혹은 더 빨리 출출해지는지, 오후 간식 시간에 사과 1너개만 먹었을 때 다른 과자나 빵에 대한 욕구가 줄어드는지, 평소와 비교해 피곤함, 졸림, 두통, 갈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놀랍게도 루틴 시작 직후에 배가 더 빨리 고픈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역시 과일은 나랑 안 맞아 라며 바로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전에 과자나 달콤한 음료로 간식을 채우던 습관이 사라지면서 당분의 반짝 효과가 줄어든 결과일 때도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초기 반응을 어떻게 설명할지 의견이 갈립니다. 과일을 줄여도 탄수화물 전체를 줄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과일로 과자와 빵을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첫걸음이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저는 후자의 의견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식단은 실제 생활에서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일 2일체는 혈당 수치를 볼 때도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흐름이지 단 한 번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작은 노트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에 딱 3줄만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사과를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식후 2시간쯤 혈당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능하다면
몸의 느낌, 졸림, 갈증, 기분, 배고픈 변화와 이 세 줄만 기록해도 7일이 끝나갈 무렵 여러분은 내 몸은 아침 과일을 더 좋아하는구나, 오후 과일은 오히려 졸리게 하는구나 같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볼까요? 나는 지금까지 식단을 기억에만 맡기지 않았나? 머릿속 기억만으로는 패턴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 혹은 휴대폰 메모 위에 남긴 흔적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일기일체에 딱 한 가지만 주의해 주세요. 만약 과일을 먹은 뒤 심한 어지러움, 식은땀, 떨림, 시야가 심하게 흐려지는 증상 같은 강한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담당 주치의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꼭 상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느끼는 작은 변화들은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아, 이게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3한 4일 차까지 조금만 더 지켜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3일 4일 차에 본격적으로 혈당 그래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어떻게 읽을지, 그리고 이때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루틴을 시작하고 3, 4일 정도가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큰 변화는 아닌데 뭔가 조금 차분해진 느낌이 있어요. 이 시기는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첫째, 간식 패턴의 변화에 몸이 조금씩 적응합니다. 과자빵, 달콤한 음료 대신 사과 1개 분량을 하루에 나누어 먹게 되면서 짧게 치솟고 급하게 떨어지는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조금은 완만한 언덕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섬유질 섭취량 증가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배변 패턴이 조용히 달라지기도 하고 식후 포만감이 올라오거나 유지되는 시간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어떤 분들에게는 배가 편해졌다는 느낌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속이 살짝 더부룩하다는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사실을 하나 덧붙이면 섬유질은 장에서 당 흡수를 늦춰줄 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과 염증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질수록 혈당 조절과 전신 염증 수준도 함께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그럼 사과 말고 다른 과일도 좀 더 먹어볼까? 이렇게 과일 항목을 슬금슬금 늘려버리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기서 의견이 나뉩니다. 이미 7일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쪽과 몸이 괜찮다면 조금 더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쪽이 있죠. 하지만 적어도 테스트 기간인 7일 동안만큼은 처음에 정해둔 과일 종류와 양, 시간을 바꾸지 않는 것이 여러분 몸의 반응을 정확하게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3, 4일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숙제는 이것입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양의 과일을 유지하기, 식전, 식후 혈당을 가능하면 하루에 1회라도 기록하기, 나쁜 날, 이 하루쯤 있어도 7일 전체를 포기하지 않기. 혹시 그동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나는 왜 다이어트나 식단은 항상 3일을 못 넘길까? 사실 많은 경우 한 번의 실수, 나시지 전부 실패라고 단정해버리는 마음 습관 때문에 좋은 시도들이 중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이번 7일 루틴에서는 약속 하나만 해보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과일 양을 조금 더 먹어버린 날이 있더라도 다음날 다시 원래 계획으로 돌아온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3, 4일째 혈당 기록을 들여다보면 완벽하게 매끄러운 그래프는 아니더라도 식후 피크가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거나 피크 이후 내려오는 속도가 조금 더 안정적이거나 새벽 혈당이 조금 덜 흔들리는 변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바뀐 건 과일뿐이었나? 아니면 마음가짐까지 함께 달라졌나?
혈당 관리는 결국 숫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습관과 마음과의 긴 대화입니다. 3004일 차를 통과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5보 7일 차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십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좋아진 것 같다고 느낄 때 가장 위험한 방심의 함정을 어떻게 피할지, 그리고 합병증이 두려운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5배율 7일체에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생각보다 괜찮아요. 사과 1개 정도는 크게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시기에 몸은 어느 정도 새로운 패턴에 익숙해집니다. 식후 혈당이 조금 차분해진 느낌이 들거나 간식에 대한 폭발적인 욕구가 조금 줄어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이미 큰 발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조금 좋아졌다 싶으면 곧바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5번치 1일체는 이런 생각이 슬쩍슬쩍 고개를 듭니다. 이 정도면 사과 말고 다른 과일도 괜찮겠지? 오늘은 사과 대신 케이크 조금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7일도 다 안 채웠지만 어차피 나는 이제 과일 잘 먹는 법을 알았어.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좋아졌다는 신호는 보통 수개월에 걸쳐 혈관과 장기 건강에 조금씩 영향을 미칩니다. 단 5월은 7일 동안의 변화는 아직 몸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수준일 뿐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당화혈색소 HbA1c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약 2보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패턴이 반영되는 지표죠. 다시 말해 란답 몸 7일이 좋았다고 해서 곧바로 당화혈색소가 쑥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7일의 경험이 앞으로 2, 3개월의 패턴을 바꿔줄 출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초기에는 칭찬을 많이 해줘서 환자가 동기부여를 느끼게 하자는 쪽과 너무 빨리 좋아졌다고 강조하면 방심해서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쪽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습관의 씨앗으로 남길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5월 7일체에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선은 이렇습니다. 과일 종류, 가능하면 처음 정한 테스트용, 과일 하나를 그대로 유지하기 과일량, 하루 1개 혹은 의사와 상의해 정한 양, 절대 넘지 않기 시간대, 밤늦게 공복에 추가 과일을 먹지 않기,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번 7일 루틴을 실험으로 끝낼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의 표준 패턴으로 가져갈 건가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모 7일째 혈당이 조금 안정됐다고 느끼면 약을 조금 줄여도 되겠지? 오늘은 약을 빼볼까? 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혈당약 조절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식단과 운동, 체중 변화, 신장 기능, 다른 약물 복용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며칠 동안 혈당이 조금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합병증 위험을 오히려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 함께 기억해 볼까요? 어떤 연구들에서는 혈당이 아주 높은 상태가 한 번씩 나오는 것보다 매일매일 적당히 높은 상태가 반복되는 패턴이 합병증과 더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결과들이 보고됩니다. 즉, 꾸준히 안정적인 패턴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대 7일 차의 목표는 완벽한 혈당 수치가 아니라 내가 정한 과일 패턴을 지켜냈다는 성취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나도 7일 정도라면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뇨를 걱정하는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실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합병증을 막는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7일이 끝난 뒤 우리는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7일 루틴을 통해 얻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3개월, 1년의 계획으로 이어갈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7일이 지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의 손에는 작은 기록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언제 사과 혹은 선택한 과일을 먹었는지, 식후 혈당이 어느 정도였는지, 몸의 느낌과 기분이 어땠는지, 이제 이 7일의 흔적들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시간입니다. 먼저 과학적인 관점부터 확인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화혈 색소는 2, 3개월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7일 만에 이 숫자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식후에 극단적으로 튀는 숫자가 줄었는지, 새벽에 유난히 높거나 낮았던 혈당이 줄었는지, 이런 흔들림의 폭이 훨씬 가까운 시기의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혈당의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몸의 느낌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식후 졸음이 조금 줄어들었다든지, 밤에 갈증 때문에 자주 깨던 횟수가 줄었다든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진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의견이 다릅니다. 객관적인 수치 변화가 먼저여야 한다는 쪽과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변화도 매우 중요한 신호라는 쪽이 있죠. 저는 두 가지를 모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7일이 끝난 날 조용히 앉아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보세요. 숫자의 변화, 7일 전, 식후 2시간 혈당과 비교해 지금은 어떤가요? 아주 조금이라도 내려갔다면 그건 어떤 시간대에 어떤 식사 조합이었나요? 몸의 느낌 변화, 언제가 가장 몸이 편안했나요? 어떤 날은 유난히 피곤했나요? 그날은 과일 식사 수면이 어떻게 달랐나요? 마음의 변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변해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약해졌나요? 이 정도는 내가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사실 많은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혈당 숫자뿐 아니라 자기 효능감, 즉 나는 내 상태를 스스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 생긴 사람들에게서 중장기적인 합병증 위험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실천에서 오는 자신감이 약 복용, 운동, 정기검진, 식단 관리 등 다른 행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의견 차이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래도 당뇨병은 결국 약과 인슐린이 핵심이다 라는 관점과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약도 한계가 있다는 관점입니다. 현대의학은 이 둘을 모두 인정합니다. 약과 인슐린은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장기적인 결과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7일 동안 나는 내 몸과 조금 더 친해졌나요? 혈당계를 들고 숫자를 적어 넣는 그 짧은 순간이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내 몸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지? 를 듣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면 그것만으로도 7일 루틴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 7일을 7주 7개월로 늘려가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다 해서 앞으로 7달 내내 똑같이 사과만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신 이번 7일 동안 익힌 원칙들을 가지고 다른 과일을 시험해 보는 7일, 식사 시간대를 조정해 보는 7일, 야식을 줄이고 잠자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7일, 이렇게 다양한 루틴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그래도 아직 나는 겁이 난다, 합병증이 너무 무섭다 라고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걱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은 몸을 지키기 위해 생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 이 7일 경험을 앞으로 3개월, 1년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려나갈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당뇨와 평화롭게 동행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함께 나눠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적어도 한 번은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느껴보신 분들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큰 출발점입니다. 한 가지 과학적인 사실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 연구에서 당화혈 색소를 1%만 줄여도 눈, 신장, 신경과 관련된 미세혈관 합병증의 위험이 의미 있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들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1%라는 숫자는 어떤 분에게는 크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5.0 같은 숫자가 아니라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이입니다. 3개월 뒤에 여러분을 떠올려 볼까요? 지금처럼 식사 후 과일을 나누어 먹는 습관, 밤늦게 과일과 간식을 멀리하는 습관, 혈당계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 이 세 가지를 완벽하진 않아도 대체로 유지해 왔다면 당화혈 색소뿐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균형이 조용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혈관은 약해지니 너무 애쓰지 말자는 관점과 나이가 들수록 작은 차이가 더 큰 결과를 만든다는 관점입니다. 저는 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진료실에서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질환을 가진 분들 사이에서도 생활 습관의 차이에 따라 걸음걸이, 표정, 말투, 에너지, 합병증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1년 뒤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나요? 좋아하는 곳을 스스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다리와 심장, 눈앞의 글씨를 또렷하게 읽을 수 있는 시력, 손과 발이 찌릿찌릿 아프지 않은 편안한 감각,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물론 당뇨 관리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먹을 거 다 참으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나 하나 잘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이 지점에서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해서 숫자를 목표치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과 삶의 즐거움을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식단은 오히려 정신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쪽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 여러분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7일 과일 루틴은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작은 실험일 뿐입니다. 과일을 먹을까 말까의 흑백이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을까 라는 색깔 있는 선택을 해보기 위한 첫걸음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뇨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과 당뇨와 함께 살지만 내가 주도권을 쥔 인생 중 어떤 쪽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7일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경험과 기록, 깨달음은 3개월, 1년, 그 이후에 여러분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켠에 작은 용기가 피어올랐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7일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는 이런 시간대에 과일을 먹어봤더니 괜찮더라. 나는 처음엔 무서웠는데 해보니 생각보다 할만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조용히 정리하면서 당뇨와 평생을 함께 살아갈 여러분께 작은 응원과 함께 Day 17 챌린지를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과일이 정말로 무조건 나쁜 것인지, 어떤 과일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7일 동안 한 가지 과일로 혈당 패턴을 관찰하는 방법, 그리고 그 경험을 3개월, 1년의 변화로 이어가는 길에 대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당뇨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과일을 7일 동안 먹으면 혈당이 마법처럼 안정됩니다. 이 문장을 보시고
마음 한켠에서는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과 그래도 혹시 하는 작은 기대가 동시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혈당이 마법처럼 한 번에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과일 한 조각에서 시작된 7일이 혈당 그래프의 모양을 조금씩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조금씩 달라지게 할 수는 있다는 것을요. 한 가지 과학적인 사실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혈당 조절이 좋아질수록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은 스트레스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피가 흐르는 길이 안정될수록 눈으로 가는 혈관, 신장 속 미세한 필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신경들이 오랫동안 제 역할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거대한 수술이나 특별한 약이 아니라 오늘 저녁 과일을 어떻게 먹을까 같은 아주 사소한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오신 여러분께 조용히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늘 불만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당뇨병은 분명 부담스러운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그 동반자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 30년이 전혀 다른 색깔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든 7일 루틴을 다시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볼게요. 과일을 무조건 끊는 대신 섬유질이 풍부하고 너무 달지 않고 주스가 아닌 통째로 씹어 먹을 수 있는 과일 하나를 고릅니다. 하루 양은 눈에 보이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예를 들어 손바닥 크기의 사과 1개 정도, 필요한 경우 주치의와 상의해 양을 조절합니다. 과일을 먹는 시간은 되도록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 저녁 늦은 시간과 잠자기 전은 피합니다. 7일 동안 언제 과일을 먹었는지, 식후 혈당이 어땠는지, 몸의 느낌이 어땠는지 짧게라도 기록합니다. 중간에 실수하는 날이 있어도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단정하지 말고 다음날 다시 원래 계획으로 돌아옵니다. 이 5가지 약속은 그 어떤 화려한 치료법보다도 여러분의 일상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래도 나는 아직 겁이 난다. 내가 이걸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겁이 나도 괜찮습니다. 용기는 겁이 없을 때 필요한 게 아니라 겁이 나지만 한 걸음 내딛고 싶을 때 필요한 마음이니까요. 그러니 오늘은 평생 완벽하게 하겠다는 다짐 대신 일단 7일만 한번 해보겠다고 아주 작은 결심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일 아침 혹은 점심에 먹을 과일 한 개를 정하고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나누어 먹을지 지금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 그리고 7일 동안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나는 데이 1에서 이렇게 시작했다. 3일째 되는 날 이런 변화가 느껴졌다. 7일이 끝났을 때 내 마음은 이렇게 달라져 있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용기를 건넬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챌린지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의 데이 1 참여 사번으로 정해보겠습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여러분만의 7일 과일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7일 뒤 다시 이 영상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뇨병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혈당과 내 몸과 내 인생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고 있다. 이제 여러분의 데이 7 챌린지 시작입니다. 시작하신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7일 여정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